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에서 이 대출 단액 기준 전세자금 대출 200조 원을 육박하는 대출을 옥죄한다고 해서 최근에 여러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저랑 차근차근히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 전세 시장에 대해서도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자료 보시면은요,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더 조인다, 이렇게 해서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행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액 100%를 다 보증서가 발급되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거를 갖다가 100%가 아니라 90%로 낮추겠다라는데, 이 얼핏 봐갖고는 느낌이 안 나올 거예요. 옆에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전세가 5억 원일 때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시 허그 보증이 어떻게 끊기느냐. 자,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면 80%가 대출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80%가 대출이 되니까 4억 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현행은 이 4억 원을 대출금 100%를 허그해서 보증을 해줬는데, 이제는 이 대출금의 90%만 보증을 해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보증액 같은 경우도 이 대출금 4억 원이 다 보증이 됐었던 게 지금 현행인데, 올 하반기에 요걸 가지고 90%로 제한을 하겠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90%에서 더 조정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이제 은행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전세 대출액도 좀 축소하는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상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세 5억 원 하니까는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세 3억 원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전세 3억 원을 대출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80%인 2억 4천만 원이 지금 대출이 나옵니다. 근데 3억 원의 전세 계약에서 2억 4천에 대출이 됐던 것이 이제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2억 1,600까지밖에 이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기존에는 자기 부담금이 6천만 원이면 3억짜리 전세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2억 4천을 받아서 내 6천만 원을 더해 잔금을 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2억 4천이 아니라 2억 1,600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3억 원의 저기일 때 80%면은 2억 4천이란 말이에요. 2억 4천인데 여기에서 90%를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억 1,60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기 부담금이 6천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만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 이제 만기인데 연장을 못하고 이사 가야 되는 상황들, 근데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이런 것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물론 하반기에 뭐 바로 시행을 해가지고 현재 계약까지 다 흔들어 놓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계도 기간을 어느 정도 거칠 부분들도 있고요. 기존에 전세 세입자에서 같은 집에서 연장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계약에 아마 적용을 시킬 것 같고, 어느 정도 보완책도 마련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볼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주금공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90%로 일원화하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는 거는 보증보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은행에서 받을 때 뭐 별다른 큰 소득이 아니어도 우리가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보증기관에서 내가 이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대신 갚아주겠다고 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출기관에서 쉽게 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줬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위험성이 굉장히 현저히 적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조가 넘는 금액을 시장에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자, 이제 100%로 보증해서 90%까지밖에 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은행 이제 대출기관에서 그거에 관련해 갖고 지금 요 루트대로 아마 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에 맞춰서 올해 만기나 내년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전세 수요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셨다가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소득 낮고 대출 많으면 이제 한도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전세 대출을 더 조이겠다. 자,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축소 방안 대책 발표, 허그와 이제 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 비율을 10% 인하 방침.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가 아니라 더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은 최대는 그렇게 받는 건데 90%인데, 여기에서 소득과 그리고 부채 상환 능력에 따라서 한도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세입자의 소득 상환 능력 등 고려 대출 한도를 결정하겠다. 자, 하반기 시행 예정인데요. 임대차 시장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이 전세 대출, 이 전세 시장의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거사다리 역할과, 그리고 이게 중서민 그 주택
주택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혼부부분들이나 아직 내 집 마련의 어떤 타이밍을 못 보신 분들은 대부분 전세로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월세보다는 주거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기금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낮은 이율로 지원을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공적 보증 기준을 이제 비율을 낮춤으로써 자기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원 주거아파트 가격지수 변동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속한 인천시 중구죠. 자, 보면은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0월하고 11월을 넘어가면서 이제 가격이 좀 꺾이기 시작을 했죠. 지금 2월 13일자 마이너스 0.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0.05 하고 있죠. 한국 부동산원 지수만 보면은 또 KB 지수는 왜 안 쓰냐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그러면 KB 지수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상승률 지역 탑 9별로 보면은 서구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속한 중구, 그리고 입주장이 시작하고 있는 연수구 같은 경우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도 이제 11월, 12월 넘어가면서 이제 하락 전환하면서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락률도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전주 대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보니까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인천 중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한국부동산원과 KB지수가 거진 비슷하게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10일자 데이터까지 나와 있는 거를 가져온 겁니다. 자, 다음은 하늘도시 전세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세 거래량 보시면은 9월부터 지금 2월 달까지, 자, 9월 달 같은 경우는 156건, 그리고 10월 195, 그리고 12월은 101월 같은 경우는 176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요거는 영종하늘도시 24개 단지의 전세 거래만, 반전세 이런 거 빼고 월세 거래 빼고 전세만 가지고 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달에도 그래도 적은 중이 아닙니다. 그래도 176건이 1월 달 거래가 있었고, 아무래도 전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반에서 두 달 이 정도로 이제 텀을 두고 계약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에 들어오려면 특정일자 전월세 신고가 들어가야 여기에 임대차 신고가 됐을 때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 때문에 1월달 집계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6개월간 거래 단지 월별 전세 거래 차트. 자, 보면 자, 지금 우미린 1단지하고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하고 78건의 얘네들은 이제 거래가 많고, 우미 2단지 같은 경우도 75건, 그리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72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스카이자이는 62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총 거래 6개월 동안 총 거래와 갱신 계약을 구분해서 지금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션라인 같은 경우는 전세 거래가 총 78건 중에 갱신 계약이 20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72건 중에 34건이 갱신 계약이었다고 데이터상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월별로 각 단지, 혹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자기 본인 단지 해서 우리 단지가 6개월 동안, 6개월이면 최근이죠. 최근에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월별 몇 개씩 거래가 됐는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차트고요. 지금 여기에는 17개 단지밖에 없고요. 이걸 한 페이지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지금 운서하고 지금 운남 일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면 운서 SK 1차 지금 34건 중에 8건이 갱신 계약이었고요. SK뷰 2차 같은 경우는 26건에서 10건, 그리고 운서역 반도유보라도 총 30건의 전세 거래가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종 어울림 1차, 2차 두 단지를 다 해도 8건밖에 안 돼요. 6개월 동안. 이편한 세상 1차 같은 경우도 38건, 호반 2차가 39건의 전세 계약이 있어서 아무래도 운소동보다는 중산동의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시기와 단지수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들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월세 시장도 그렇고요. 보면은 인기 단지들은 항상 거래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보여지고요. 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 우리가 전세 거래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훑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세 시세보다도 낮은 거래에 실제 신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나. 특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비중보다 월세 비중이 좀 많았던 단지도 있고요. 데이터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거를 참고할 수 있었다, 그거를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숫자로 보는 것보다도 이런 차트로 보는 게 더 느낌이 확 오실 수 있어서 이걸 하나 더 만들었다.
만들었어요. 일단 우미린 1차와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이 78건씩 해서 가장 거래가 많았어. 전세가. 그 다음이 우미 2차 힐스테이트 자이 아파트. 그 다음에 의외로 화성 2차 아파트가 전세 거래가 많았습니다. 수자인보다도 많았어. 그러니까 얘는 중소형 단지거든요. 화성 2차 같은 경우 중소형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한양 수자인과 신명을 제끼고 55건으로 의외로 거래량이 많았던 게 아니나 생각해보고요. 또 의외로 또 샘푸자가 거래가 많이 없었어. 48건. 그래도 1600세대가 넘는 단지인데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없지 않았었나 생각해볼 수가 있고, 아무튼 우미린 1차하고 오션하임하고는 매매 시장이든 전세 시장이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같고 우미 2차 같은 경우도 생각외로 전세 거래가 많이 있어. 어쩐지 전세 물량이 굉장히 빨리 소진되는 것 같다고 느끼긴 했는데 역시 거래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 전세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뭐 예전에 주간 브리핑을 할 때도 그랬고 이 전세는 많이 안 다뤘어요. 그쵸? 이 매매 시장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수요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만기 타이밍에 맞는 시세를 보고 큰 분석 없이 그냥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세 시장에 관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세입자분들도 이 전세 시장,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다음에는 월세도 한번 정리해서 월세 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당 자료는 제가 카페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원본 자료 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지인분들에게 좀 공유 좀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찬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